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반복과 정체를 견뎌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복과 정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반복은 이제 계속 똑같은 게 되풀이 된다는 게 이제 반복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정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꽉 이렇게 뭔가 변화가 없이 이렇게 좀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뭐 발전도 없고 후퇴도 없고 그렇게 정체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반복과 정체,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죠. 예, 반복과 정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는데 계속 뭔가 정체되어 있고 발전이 없고 뭐 수익이 늘어나지 않고 매출도 뭐 고만고만하고, 그게 이제 정체되는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도 이제 계속 그게 이제 매달 이 매출 같은 게 늘지 않고 비슷하게 발전이 없이, 그게 반복이죠. 반복과 정체. 예, 반복과 정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도 뭔가 발전이 없고 어, 어, 진보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런 것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랑 어떤 사람, 뭐 부부도 좋고, 아까 제가 결혼 생활을 했지만 더 나아질 게 없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계속 그냥 반복되고 정체되는 거.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뭐 가난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성공하고 싶은데 어떤 그 가난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모든 생활과 수입이라든가 경제 사정 같은 것도 계속 정체되고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고, 그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반복과 정체라는 거 의미가 이렇다는 겁니다. 반복이라든가 정체의 그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그 지루함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루해요. 뭔가 벗어나고 싶어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확 다 그냥 막 파토내고 싶어요. 네. 파괴하고 싶고, 이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서 이 반복과 정체라는 거는 어떤 이 두 얼굴의 어떤 가면을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반복과 정체라는 거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그 필수 코스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복되고 정체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포기하고 버리고 벗어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복과 정체를 벗어나라는 게 아니고요. 반복과 정체를 견뎌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목도 그렇죠. 우리가 그 다 된 밥을 막판에 아주 그냥 뭐 잿가루로 만들 수도 있고 다 돼 가는데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손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부가 서로 이별을 하고 뭐 사업을 포기하고 또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새로운 도전을 했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분명히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사업이든 뭐든 공부든 일이든 직장이든 새로 시작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그 목표도 뚜렷하고,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해가지고 빨리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거야 뭐 뻔한 거죠. 왜냐하면 준비를 많이 갖추었고 모든 일에 내가 원해서 시작한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포기한다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 내가 원해서 결혼을 했어요. 내가 원해서 상대방을 내 아내로 맞았고, 내 남편으로 맞았고, 내가 원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정말 끝장 볼 때까지는 한번 가보는 거, 그게 중요하지. 중간에 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끝이 좋지가 않아요. 중도 포기를 하면 뭔가 새로운 게 좋은 게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고 준비를 많이 한 것도 이런데,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뭐 일이든 뭐 결혼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 가난을 위해서 뭐 가난한 상태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좀 견뎌야 되는 겁니다. 견디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했잖아요, 제가. 그게 바로 두 번째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팍 털고 일어난다든가 포기한다든가 또는 벗어나려고 뭐 애를 쓰고, 이게 일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죠.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경우든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쭉 가는데 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 또는 뭐 그냥 살다 보니까 처해진 상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뭔가 포기하고 이것저것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노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모든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주어진 하나의 숙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업이라는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바로 반복과 정체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이 반복과 정체라는 그런 하나의 트레이닝 과정 같은 게 숨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막 안간힘을 쓰죠. 이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견뎌봐라 이겁니다. 일단 견뎌봐라. 일단 견뎌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 그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얘기도 했죠. 미즈노 남보쿠라는 그런 사람도 제가 소개했고, 그 사람은 이미 성공을 했는데도 굉장히 절제를 하면서 사는데,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본보기가 돼서 많이 보여준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뭔가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면은 뭔가 반복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거, 그 고통이죠. 고통과 지루함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더 큰 복이 되고 큰 이득이 된다는 걸, 나중에 그런 큰 이득이 나중에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고 또 하고 허투르게 살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차라리 즐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 다음 단계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직장인이라면 뭐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직장인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 유튜브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직장인들, 저도 직장 다닌 경험이 있지만 직장인들이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급이 되지는 않는데 맨날 요 상태에서 계속 이 진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괴로운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똑같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서 다시 봄이 왔는데도 내 자리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그대로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업무도 똑같고 뭐 변화도 없고 계속 반복되고. 물론 이제 발령이 여러 다양한 곳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죠. 주로 공무원이라든가 공사에 계신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3개월, 6개월마다 이렇게 발령도 자주 나고 하는데, 그래봤자 결국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들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합니다. 뭐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거기 가서 고생을 하는데 결국은 일만 좀 틀렸다 뿐이지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진급될 가능성도 없고 너무 힘들고 그만둬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견뎌라 합니다. 견뎌라. 그게 뭐 사주 운에 나타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역술이나 역학을 떠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원리이자 법칙이자 하나의 그 거대한 어떤 그 인생의 큰 줄기가 되는 이론 같은 겁니다. 가장 큰 법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피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게 아니고 즐기고, 차라리 피할 수 없다면 즐기고 견디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견디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죠. 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괴롭죠.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이 정체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정체죠. 발전도 없고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아닌 것 같고 막 인간의 삶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견디다 보면요, 어느 순간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새 자기가 한 단계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자연계도 똑같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가 미리 먼저 빨리 나비가 되고 싶어 하고 튀어나온다고 해서 나비가 됩니까? 죽습니다. 예, 애벌레 안에서 견디고, 그 애벌레가 그 뭡니까? 꼬치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죠. 그 뭐랍니까? 누에꼬치 같은 거, 누에벌레 같은 경우도 일정 시간까지 그게 이제 갇혀 있는데, 그게 저절로 열릴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나올 수도 없지만 나온다 해도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그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나비로 올라갈 단계가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죽죠. 미리 나오면. 우리가 물을 끓인다고 할 때 물이 100도가 되지 않았는데 끓습니까? 아무리 끓여라 한다고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했을 때 100도가 안 되는 물에다가 아무리 오래 라면을 휘저어봐야 라면이 익지를 않죠. 절대로. 100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1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이 음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자연이든 뭐 사물이든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게 이 견디라는 게 하나의 그 법칙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되는 거, 정체되는 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숙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 시기가 평생 갈 것 같은데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아까 직장 얘기했지만 직장에서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뛰쳐나갈 생각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회가 오고 승진 시험이 주어지고 또는 승진이 되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확 그냥 다 파토를 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업 하면 또 돈이 들죠. 그러다 보면 또 안 될 것 같다 하면 또 포기하죠. 포기는 할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되다 보면 더 잃기 전에는 포기를 해야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또 접어야죠. 그렇지만 일단 견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있기 전에 절대로 뚜껑을 열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수련이라든가 기도 같은 거 이런 걸 좀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수련을 하는데 저는 기를 느껴보고 싶고 소주천이라든가 대주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를 가지고 몸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런 겁니다.
일반인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보이지도 안 하고 만져지지도 안 하는 기를 어떻게 느끼고 그걸 가지고 뱅글뱅글 돌리고 할 수가 있느냐? 심지어 뭐 손이나 발로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수련만 하면 돼요. 그 억지로 해보겠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는 그 책 집어 던지면서 에이 사기꾼 이러면서 다 욕합니다. 그런데 그게 경거망동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냥 묵묵하게 하다 보면요 저절로 됩니다. 저도 기수련을 제가 한 7, 8년 할 때까지도 그렇게까지는 잘 못 느꼈습니다. 기를 처음부터 좀 느끼는 체질이긴 했는데 정말 기가 이렇게 슝슝슝슝 몸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무협지에 나오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물줄기가 몸을 통과하듯이 이렇게 되는 걸 못 느꼈었는데 7, 8년 정도를 그냥 꾸준하게 했어요. 처음에 물론 책도 집어 던지고 했죠. 안 되니까 사기꾼이라고 욕도 하고 했는데 포기를 안 했죠. 일단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하니까 어느 날 그게 됩니다. 어느 날 되고 어느 날부터는 그냥 그 전 단계는 사라져요. 전 단계는 사라지고 이미 기가 몸속에서 자유롭게 도는 단계. 제가 원하는 대로 기가 이렇게 가고 만져지고 사람에게 보내고 이렇게 치료도 할 수 있고 정말 신기한 그런 일들이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으로 이렇게 기 수련을 하면서 기를 보내면 무릎이 치료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7, 8년 이렇게 될 때까지는요 아무리 할라이도 안 되고 그냥 계속 가느냐 포기하느냐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단 포기를 안 했죠. 제가 안 했더니 이런 단계가 나중에 결국에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가는 게 저절로 되더라 이겁니다. 그 왜 됐겠습니까? 견뎠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 지루함과 반복되는 거를 견뎠으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난이 계속 가난으로만 계속 갈 것 같죠? 아닙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막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몸만 다치죠. 그렇다고 가난이 빨리 극복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하되 지금의 생활에서 절제를 하면서 절제와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묵묵하게 가난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자기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뭐 정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힘들다면 그냥 그 상태에서 열심히 자기 수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단계가 자기도 모르게 넘어서는 단계가 옵니다.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게 아닐 것 같죠? 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이 원리라는 것은 이 가장 큰 이론이죠. 이 큰 법칙이자 이 원리는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뭐 때려치우고 뭐 이렇게 새로 직장을 잡아보지만 결국은 똑같더라 이겁니다. 뭐 그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고 뭐 다른 상사를 만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상사가 싫어서 지금 내 상사가 싫어서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갔는데 상사는 좋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인간들이 좀 하극상 짓을 해서 내를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자신도 뭐냐면 제 자신을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저도 뭐 그렇게 잘 살아왔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정말 직장도 많이 옮겨 다녀봤고요. 헛짓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반복되고 정체되고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막 한번 진짜 이런저런 뭔가 이렇게 도전도 많이 해봤지만 대부분은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은 그래봤자 별 수 없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직장 생활이나 이 사회생활이나 결혼 생활에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똑같습니다. 결혼도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 결혼을
정말 좋아서 결혼해놓고 서로 좋아서 결혼해놓고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와,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보기에는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파토를 내고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뭐가 그렇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뭐가 대단한 뭐가 인생이 쫙 펼쳐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한테 어떤 고통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고 정체가 꽉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야 되는 하나의 숙제 내지는 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피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자기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과 직업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과 마음이 상하고 있다.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섣불리 그만두지 마시고 정말 몸이 뭐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오면 그만둬야죠. 이게 내가 미쳐버리겠다 이러다가 이제 정신이 이상해지겠다 그러면 그만둬야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면서 자기의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에 대한 부분을 계속 기회를 잡는 겁니다. 준비도 하고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조금 힘들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성공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지금 내가 꿈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당장 돈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함부로 접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일단은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 도모해가지고 짠! 하고 기회를 잡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알바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지금 꿈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 그럼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견디면서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쉽게 포기는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꿈이 있다면 꿈을 준비하시고 꿈이 없다면 그냥 한번 이 힘든 그 자체를 그냥 견디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견디면 그거를 견디는 그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견디다 보면 마지막에 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요. 절대로 그 전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면 다시 나비가 애벌레로 되든가요? 될 수도 없습니다. 나비가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기어 다닐 수 있습니까? 나비는 나는 것밖에 못해요. 뭐 꽃가루 꽃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좀 걸을 수는 있지만 땅바닥을 기어 다닐 수 없어요, 나비가. 그런 나비는 뭐가 죽을 때 다 된 나비든지 뭐 다쳤거나 그랬겠죠. 자, 그렇듯이 우리가 일단은 이 반복되는 그런 거, 정체되는 거 이런 것들을 견뎌야 됩니다.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뭐 한 가지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처음에 지금 뭔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가까이 가고 있고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했다. 그런 것 같으면 반복되는 일과 정체되는 것들이 내를 엄습해도 내를 힘들게 해도 견뎌야 됩니다. 견디다 보면 이게 나중에 더 큰 어떤 단계로 올라갑니다. 안 가고 싶어도 가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은 너무 힘들죠. 지옥입니다. 지옥 한마디로.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난도 그렇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난을 내 의지로 빨리 극복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그냥 올곧게 절제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견디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기회를 잡으려고 계속 노력은 해야죠. 그렇지만 그거를 파토는 내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서로가 좋아서 결혼했지만 너무 안 맞다. 그러면은 뭐 이혼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정말 끝까지 해야 돼요. 뭐 그거 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10년 뭐 살다가 안 돼서 헤어졌다고. 10년이면요 그냥 장난도 아니고 노력도 안 한 겁니다. 10년이면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10년 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고 그 사람과 사람을 미리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것 같죠? 아닙니다. 당장은 그렇게 노력하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운이라든가 그 업보라고 하죠. 보통 그 불교에서는 카르마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 전생에서 뭐 가지고 왔다는 그런 거. 저도 전생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돼요. 지금 힘들고 괴롭고 이러면요 그걸 그냥 빨리 벗어나야지, 내 의지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부터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내가 지금 힘들다면 이게 일단 업이구나,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감사히 받으세요. 그냥 고통을 받고 일단 받는 겁니다. 일단 받고 염원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뭐 준비를 하든지 자격증 준비를 하든지 뭐든지 하셔야 돼요. 지금 내 상황 자체를 내 너무 짜증난다고 막 확 벗어나겠다 뭐 어떻게 자기 의지로 뭐 별짓 다 해봤자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테 주어진 숙제이기 때문에, 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히 받아야 돼요.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꿈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받을 거는 받으면서 일단 받으라 했잖아요. 일단 받으면서 견디면서 그 반복되고 정체되는 힘든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고 정체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꿈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을 내든지 뭘 해가지고 꿈이 없다면 그냥 견뎌도 돼요. 그러다 보면 기회가 와요. 자, 하늘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지만 누군가는 알아줍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때가 되면 어떤 좋은 일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게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루함과 반복과 정체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뭐 고시생들은 더 잘 아시죠? 그 골방에 틀에 박혀가지고 공부하는 게 그 정체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혼자 찌그러져가지고. 그리고 또 반복되는 거잖아요. 맨날 그 외우고 공부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고시에 합격하면은 신분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을 우선 잘 들어가야겠죠. 자기가 가야 되지 말 길은 애초부터 시작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길을 잘 아는 게 중요하죠. 자기 길을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잘 알기는 힘듭니다. 사실 역술이나 역학으로 좀 이렇게 좀 풀어보면 잘 나오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자기 길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길이든 들어섰다면 쉽게 포기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길이 아니고 그냥 나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빨리 뭔가 이렇게 뛰쳐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단 몸과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크게 다치기 전에 빨리 나오든지 길을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그 지루함과 반복과 정체를 좀 견딜 수 있으면은 견뎌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봐라. 그러면 그 끝이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다음 단계라는 게 딱 돼 있어요. 그럼 그 전 단계로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가난을, 지독한 가난이라도 이게 정말 평생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어느새 보면 그 가난이라는 것도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겁니다. 어느새. 근데 그거를 미리 포기하고 파토내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북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작은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냥 좋은 거 맛보고 과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크게 성공할 수가 없다. 정말 크게 성공하려면은 작은 성공에도 그냥 겸손할 줄 알고 뭔가 견고함망동하지 말고, 음식도 조금 내가 작은 성공을 했다고 해서 막 좋은 거 먹고 막 티내지 말고 늘 소박하게 검소하게 이렇게 아끼고 그런 정신으로 살면은 크게 더 큰 부자가 되고 사람이 더 커집니다. 커지고 더 성숙한 인간으로 되고 뭐 당연히 부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북구 선생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견디고 지루할지 몰라도 반복되고 뭔가 정체된 거는 견뎌야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 수행자들입니다. 불교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각 종교마다 다 그렇죠. 일부러 틀어박혀가지고 그렇게 뭐 틀어박혀가지고 허송세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부러 반복되고 정체되는 그 수행, 그 기간을 수행으로 삼고 자기가 견디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크게 되어 있어,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더 각성이 되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한 번씩 보면 기도하러 들어가요. 뭐 한 달이든 뭐 어디 산사 같은데 선원 같은데 들어가셔가지고 일부러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갑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명품 들고 다니고 뭐 무슨 뭐 완전 뭐 유기농 어디서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좋은 것들만 먹고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정말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 먹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거친 음식도 많이 먹고 그럽니다. 저는 생쌀 먹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옷도요, 보면 그 흔한 뭐 메이커 같은 것도 안 입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예는 들 필요가 없죠. 정말 성공하신 분들 그 TV나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정말 성공했는데 그런데도 뭐 명품 같은 거 안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소박하게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정쩡한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조금 성공했다고 그런 티를 내는 겁니다. 그런 거 뭐 좋은 거 들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막 티내고 다니고 뭐 좋은 데만 가려고 하고 뭐 의시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박하고 조용하고 드러내지 않고 견디고 참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이든 뭐 사업이든 결혼 생활이든 인간관계든 또는 이 생활고로 고통을 겪는 그런 가난을 극복하는 문제든 뭐 수련을 하든 뭐 성공을 가는 길에 있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내한테 주어진 반복과 정체 이거를 견디는 게 우선입니다. 견디셔야 돼요. 견디면서 뭔가를 도모를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특히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전혀 안 했으면 하는 일에 지금 매여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일단은 그거를 피하지는 마세요. 그거를 견뎌야 됩니다. 계속 언제까지 견디냐?
계속 견뎌요. 견디다 보면 방법이 생각나고 자기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요령이 보입니다. 그리고 준비도 하셔야 되고 언젠가는 자기 길을 갈 거라는 걸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지금 정작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뭔가 준비를 하고 자격증도 좋고 뭐 공부도 좋고요. 진학도 좋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요. 위안이 됩니다. 위안이 그게.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나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도모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행동을 하고 준비한다는 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복되는 것과 정체되어 있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견뎌야 되는 거를 무조건 포기하거나 놓지 마세요. 견디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게 내 인생에. 이게 업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는 견뎌야 돼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는 철저하게. 물론 힘들죠.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고통이죠. 그러면은 그 끝이 언젠가는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게 내한테 주어진 숙제다. 어차피 이거를 피해도 다른 방식으로 또 내한테 숙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싫은 쪽에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넉넉고 고생을 하는 건 또 아니겠죠.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다면 지금 그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견디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지 자기 꿈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새로운 길을 들어서야 되는 사람이면 돈이라든가 이런 조건보다도 자기 꿈,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는 자기에게 맞는 일 이런 쪽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곳을 택하세요. 그래야지 고생을 해도 고통을 받고 반복되고 정체되더라도 자기 길에 가깝다는 거를 위안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스스로 위안 삼을 수 있고요. 또 자기 길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그 고통과 지루함 속에서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그렇지만 자기 길에 가까이 가는 거를 늘 염두에 두고 이왕이면 그쪽을 택하시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택하고 나서 겪는 것들은 정말 견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서로가 좋았던 기억이 한 번이라도 있고 서로가 한 번이라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맞춰봤을 거 아닙니까? 성격도 만나봤고 한 번이라도 해봤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사람이 요즘에 어디 있어요? 한 번이라도 서로가 맞춰봤는데 좋아서 결혼을 했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연이라는 게 뭐 특별한 인연이 없습니다.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여자가 그 여자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을 저도 사실 많이 가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다 보면 조금씩 다 모자랍니다. 서로가 모자라요. 서로가 조금씩 모자란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서로 좋아서 결혼까지 했다면 그리고 애까지 낳았다면 서로 포기하고 등 돌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래 된 거 열심히 살고 다시 그 처음에 좋았던 마음이 생겨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뭐든지 그렇게 쉽게 포기해가지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여자분들 보면 솔직히 좀 모계 사회가 많이 일단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좀 포기가 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좀 결혼 생활을 일찍 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막습니다. 왜냐면 별 남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특히 남자들도 쉽게 이렇게 포기하고 여자를 버리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물론 바람 피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여자가 더하고 남자가 더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서로가 많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인간관계 이런 데서
이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팔자 고친다 하면은 그게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자기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변할까요? 사람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 서로 한 번이라도 좋아서 결혼을 했다면 또 애까지 있다면 정말 그 좋았던 감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서로가 맞춰가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서로가 조금씩 다 모자란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뀔 테니까 네가 바뀌어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바뀌려는 노력을 하시고 웬만하면 이혼까지 가지 말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역술이나 역학의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또 쉽게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더 좋게 결국에는 더 좋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반복과 정체를 견디라 이 얘기인데 결국 우리 인생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좀 업이라든가 숙제와도 같은 이런 것들 정체되고 반복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죠. 벗어나고 싶죠. 그게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거 과정을 나야만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견뎌야지 진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더 높은 자리로, 더 편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거고 사업도 어느 단계를 정말 힘들게 겪고 고생해봐야 그 더 높은 단계로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노력하고 티격태격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특히 그렇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행복한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기술인이라든가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거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번데기 상태로 견뎌야 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방식으로 견디고 또 견뎌보자. 그러면서 성공을 도모하고 준비를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루함과 정체되는 거 그리고 반복되는 그 괴로움, 고통에서 무조건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견디는 걸 한번 해보자. 견뎌 나가는 것 속에서 우리가 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태도가 아닐까, 삶의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